미세먼지 소식만 들려도 굉장히 긴장하는 게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폐암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비소세포암 진단 후에 수술받은 지 일주일 된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번에 나이가 60대라고 하네요. 폐암 병변과 전이된 주변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수술 후부터 밤낮으로 계속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하는 게 폐암 수술까지 받았는데 계속 기침하게 되면 폐에 무조건 무리가 간다. 그러니 아예 기침을 참아라. 이렇게 조언을 들었다고 해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굳이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리는 가잖아요.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면 억지로 참거나 너무 무리가 갈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침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관지 분비물이 고이게 되면 무기폐 같은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기침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분 기침을 너무 막 자주 하게 되면 힘도 들 것 같은데 이분 좀 기침을 진정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일단은 폐암 수술 후에 나고 있는 기침이기 때문에 먼저 병원에 한번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하면 주치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후유증이죠?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좋아질 걸로 기대되는 후유증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 중인 5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급식 메뉴 중에요, 고기를 굽거나 튀김 요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리할 때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너무 불편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습관적으로 마스크가 불편하다 보니까 자꾸 벗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 괜찮은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착용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음식 조리 중에 발생하는 고온의 연기를 저희는 조리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리흉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환기입니다. 아무래도 조리흉은 입자가 굉장히 초미세먼지보다 오히려 작기 때문에 사실 일반 마스크로 완전히 예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면 환기를 잘 하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조리흉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환기도 중요하지만 간헐적으로 밖으로 좀 나가서 좀 숨을 고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떤가요? 제 생각에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폐암 수술 후 호흡 재활 치료 중인 70대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수술 후에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호흡 재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흉벽 진동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종 기구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주변에서 폐활량을 늘리는 데 있어 풍성불기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폐암 수술 환자도 풍성불기를 열심히 하면 폐활량 증가하는지 이 70대 어르신이 너무 궁금합니다. 증가하는 거 맞죠?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해야겠네요. 풍선불기도 사실 처음에 폐암 수술 금방 마치신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풍선불기를 함으로써 폐활량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선 부는 게 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다른 운동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쉽게 불리면은 유산소 운동이나 저는 유산소 운동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볍게 일단 수술을 하시고 난 분이라면 걷기 운동부터 시작을 하시고 걷기 운동이 충분히 잘 된다고 하시면 이제 가벼운 조깅 같은 것들을 권해드리고 그러고 나서도 나는 이런 것들로 운동이 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등산 같은 것들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폐암 수술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부터 하는 게 좀 안전할까요?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경과하였고 심한 통증이나 다른 합병증이 없다고 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인 운동을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